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아까 말했잖아. 왜 또 물어? 아니, 전 처음 여쭤보는 건데요. 아니야, 분명히 물어봤어. 네가 자꾸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설마 우리 엄마가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불안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30년 후 대한민국 5가구 중 한 가구에 치매 환자가 있을 겁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신호만 정확히 알아두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최소 5년 이상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의학 데이터와 수천 명의 환자 사례가 증명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가능하면 메모할 준비도 해주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시니어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치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저도 10년 전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70세가 되셨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보낸 선물을 기억 못하시고 평생 해오시던 김치 담그는 법을 헷갈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고 그때는 이미 중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1년 전에 알았더라면, 만약 제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봤더라면 어머니는 지금 훨씬 더 건강하셨을 겁니다. 여러분께는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치매가 10배 빠르게 진행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하겠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9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93만 명.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제주도 전체 인구가 약 67만 명입니다. 제주도 전체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치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증가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37개 국가 중 치매 증가 속도 1위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75만 명이었던 환자 수가 5년 만에 9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연간 3만 6천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약 100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25집 중 한 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2030년에는 10집 중 한 집, 2050년에는 5집 중 한 집으로 늘어납니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85세 이상은 10명 중 4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건강하신 부모님도 10년, 20년 후면 이 숫자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치매학회 2023년 조사 결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87%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집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끝을 알 수 없는 돌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평균 2,074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요양원비, 기회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10년이면 2억, 20년이면 4억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2022년 장기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며 진행 속도를 평균 3에서 5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7년, 10년까지도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3년이면 1095일입니다. 5년이면 1825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1825일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18년 만에 FDA가 승인한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네마비 국내에 도입 임상까지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증상만 완화하는 약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다릅니다. 치매의 원인 자체를 공격합니다. 뇌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이게 알츠하이머의 주범인데요. 이 신약은 이 단백질을 직접 제거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이 약물은 초기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27% 늦추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임상시험에서는 18개월 동안 진행 속도를 35%까지 늦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은 초기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중기로 넘어가며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말기에는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0%가 손상됐을 때 치료하면 70%를 살릴 수 있지만 80%가 손상된 후에는 고작 20%밖에 못 살립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생명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치매센터장 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치매 치료의 골든타임은 딱 2년입니다. 첫 증상이 나타나고 2년 안에 발견해야 의미 있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요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시스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니까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4%가 독거 또는 노인 부부만 거주합니다. 자녀들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부모님은 홀로 또는 둘이서만 사십니다. 명절에 2에서 3일 보고 생일에 잠깐 들르고 그게 전부입니다. 1년에 고작 10일도 못 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로는 알 수 없습니다. 카톡 메시지로는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행동을 관찰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한 놓침이 3년 후, 5년 후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6가지 신호는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스크린샷 찍어두세요. 가족 단톡방에도 꼭 공유하시고요. 신호 1번. 음식 맛이 변했다고 하십니다.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내가 만든 국간이 안 맞네. 이 김치 누가 담갔어? 맛이 이상한데? 여러분 30년 동안 같은 손맛으로 김치를 담그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다며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워지셨나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의 78%가 미각과 후각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는 뇌의 해마라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런데 해마 바로 옆에 후각 피질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해마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후각 피질도 손상시킵니다. 미각은 실제로는 80%가 후각입니다. 코가 막히면 음식 맛을 못 느끼는 이유가 그겁니다. 후각이 떨어지니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 간을 딱 맞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짜게 하시거나 싱겁게 하십니다. 김치를 담글 때 고춧가루 양을 틀리게 넣으십니다. 찌개를 끓일 때 간장을 2번 넣으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모님 68세 이야기입니다. 이모부께서 말씀하시길 결혼 40년 동안 같은 맛이던 아내의 된장찌개가 어느 날부터 맛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오늘 손이 좀 잘못 갔나 보다 했는데 한 달, 2달 계속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며 지금쯤 중기로 넘어갔을 겁니다. 음식 맛이 변했다는 말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신호 2번 TV 볼륨이 점점 커집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귀 어두워지는 거 아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순 난청과 언어 이해력 저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1년부터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치매 초기 환자는 청력 검사에서는 정상이지만
언어 처리 속도가 평균 40% 느려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리는 들립니다. 귀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뇌가 그 소리를 해석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정상인은 0.2초 만에 의미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환자는 0.8초, 1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대사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뉴스 앵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볼륨을 높이게 됩니다. 아니, 귀는 멀쩡한데 왜 안 들리지? 본인도 답답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모 할머니 71세. 손주가 놀러 왔는데 TV 볼륨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TV 소리가 너무 큰데요.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들려.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로 의뢰했고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나이 들어서 귀가 어두워진 거겠지 하고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TV 볼륨을 자꾸 높이신다면 먼저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청력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오면 반드시 신경과로 가세요. 신호 3번 마이너스 낮에 자꾸 주무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던데 왜 우리 아버지는 자꾸 주무시지? 이게 바로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와 신경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레비소체 치매 환자의 83%가 수면 패턴 이상을 보입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겁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데요. 치매가 진행되며 이 부분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밤낮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녁 6시인데 아침이야? 저녁이야? 하고 물으십니다. 밤 10시에 지금 나가서 산책하자 하십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행동이 느려집니다. 손놀림이 서툴러집니다. 단추를 잠그기 어려워합니다. 젓가락질이 어눌해집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종종 걸음을 하십니다.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레비소체 치매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의 중간 형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모 할아버지 74세 사례입니다. 평생 새벽 오시면 일어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오전 10시까지 주무십니다. 그러다 낮 12시쯤 일어나서 또 소파에서 주무십니다. 오후 3시에 또 주무시고 저녁 6시에 깨어나십니다. 그러다 밤 11시쯤 되며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까지 TV를 보시고 새벽 3시에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이십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우울증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레비소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약물로 잘 조절하고 계십니다. 낮잠이 많아지고 밤낮이 바뀐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신호 4번 갑자기 성격이 변합니다. 이게 가장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증상입니다. 평생 온화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짜증을 잘 내시고 화를 버럭버럭 내시고 의심이 많아지고 고집이 너무 세집니다. 우리 아빠 원래 안 그러셨는데 우리 엄마는 평생 착하게 사신 분인데 가족들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두축두엽 치매 환자의 91%가 성격 변화를 보입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의 사령탑입니다.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사회적 행동, 이 모든 걸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합니다. 밥이 차갑다고 상을 없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냐며 온 집안을 뒤집니다. 의심이 많아집니다.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갔다. 간병인이 내 물건을 숨겼다.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 전혀 근거 없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확신합니다. 충동 조절이 안 됩니다. 갑자기 고가의 물건을 사옵니다. 필요 없는 건강식품을 100만원어치 삽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 구매를 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안 가십니다. 친구 모임도 안 나가십니다.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모 할아버지 76세 사례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온화하고 이성적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나가,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며느리가 만든 음식에 이게 뭐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병원에 가자고 하며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정신과를 가? 라며 화를 내십니다. 가족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결국 아들이 직장을 반차내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전두축두엽 치매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버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의 질병입니다. 아버님도 본인의 변화에 대해 가장 괴로워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성격 변화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질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호 5번 집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 집안이 왠지 어둡습니다. 커튼이 닫혀져 있고 전등도 하나만 켜져 있고 온 집안이 침침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어둡게 지내세요? 어둡진 않은데 이 정도면 충분해. 전기세 아끼시려고요? 아니야, 그냥 이게 편해. 여러분, 이건 절대 전기세 아끼기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1년 발표 논문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공간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밝기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전등 스위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둠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의 두정엽이라는 부분이 손상되며 공간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과 벽을 구분 못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딥니다. 복도에서 자주 벽에 부딪힙니다. 물건을 잡으려다 엉뚱한 곳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을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정상인이라며 어두우니까 불을 켜야지 하는데 치매 환자는 어둡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 69세 이야기입니다. 딸이 3개월 만에 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집안이 너무 어두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 2시인데도 거실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어둡게 지내세요? 어두웠어? 난 몰랐는데. 딸이 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살펴보니 3개월 전에는 없던 멍 자국들이 어머니 팔과 다리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디서 부딪히신 거예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알츠하이머 초기였습니다. 공간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자주 부딪히고 넘어졌던 겁니다. 부모님 댁이 예전보다 어둡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신호 6번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아까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에? 내가 언제? 10분 전에요. 아니야, 난 안 물어봤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서울 아산병원 치매센터의 2020년에서 2023년 3년간 통계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환자의 95% 이상이 단기 기억 장애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의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단기 기억, 해마, 장기 기억. 이 과정을 거쳐야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는 해마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해마가 손상되며 새로운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5분 전 대화를 기억 못합니다. 아들, 오늘 뭐 먹고 싶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된장찌개요. 언제 말했어? 난 못 들었는데.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오늘 며칠이야? 12월 5일이요. 5분 후. 오늘 며칠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월 5일이요. 10분 후. 오늘이 며칠이더라? 방금 한 행동을 기억 못합니다. 약을 먹었는데 또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나 아직 안 먹었어 하십니다. 전화를 걸어놓고 누구한테 전화했지? 하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매번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엄마, 저 결혼했잖아요.
손주도 있고요. 그래. 내가 깜빡했나 보네. 다음 주 전화. 아들 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엄마 저 결혼했다니까요. 아 그렇지. 미안해. 그 다음 주 전화. 아들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아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였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보면서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최악의 실수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1247명의 환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초기 증상을 1년 방치하며 치료 효과가 50% 감소하고 2년 방치하며 치료 효과가 70% 감소하고 3년 방치하며 치료 효과가 80% 이상 감소합니다. 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치매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를 방치하며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합니다. 5년이면 50에서 75%. 거의 대부분이 치매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며 치매 전환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더 무서운 건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은 재생됩니다. 피부는 재생됩니다. 뼈도 재생됩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치매는 암보다 무섭습니다. 암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내 기억, 내 인격, 내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서서히 지워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당신 누구세요? 왜 내 집에 있어요? 합니다. 밥을 먹고 10분 후에 나 아직 안 먹었어 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서 아무데나 소변을 봅니다. 이 모든 게 단 1년, 2년 만에 일어납니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은 8에서 10년입니다. 하지만 이 8에서 10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2에서 3년은 완전히 누워 계십니다. 말도 못 하십니다. 눈도 못 뜨십니다. 그전 3에서 4년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처음 2에서 3년만 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3년을 늦추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23년에서 56년으로 늘어납니다. 5년을 늦추면 7에서 8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직 괜찮으신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치매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5년, 10년에 걸쳐 서서히 옵니다. 그 초기 신호를 놓치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메모하세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방문하세요. 6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신경과 예약하세요.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치매 자가진단, 치매 스크리닝 같은 앱을 다운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해보세요. 게임하듯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바로 병원 가시면 됩니다. 조기 발견하며 최소 3에서 5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3에서 5년이면 손주 결혼식도 볼 수 있고 증손주 얼굴도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갈 수 있고 행복한 추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형제자매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보내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부모님을 5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